최순실 게이트로 세상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그 JTBC 방송을 요즘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정말 그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참 생각도 좀 많아지고 세상 사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정말 다양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꼭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뒤에서 잘 조정하면 저렇게 큰 돈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허탈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에 연구 전담 요원 자격에 대해서 바뀐 요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려서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 과제라고 해서요. 저변 확대 과제 중에 하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음악을 계속 틀고 네,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2015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2016년도엔 연구 전담 요건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업 형태에 따라 연구 전담 요원의 대상자가 달라지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번에 바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다시 드릴게요. 기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계 학사 이상자이고요. 그리고 국가 자격에 의한 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증이면 기업의 규모랑 관계없이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이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로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은 해당 연구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인데, 이분도 자연계 분야이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 네. 그리고 산업기사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연구 분야에 2년 경력이 있으면 이분도 네, 연구 전담 요원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해당 연구 분야에 4년 이상 경력을 확보하시면 네, 연구 전담 요원으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도 4년 이상의 경우 연구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받으면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기능사는 원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기능사까지 된다는 거. 제가 이 기능사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국가기술 자격에 따르면 기능사가 가장 낮은 거고, 산업기사가 그 다음인 거고, 기사가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자격증인 거고, 그 위에가 기능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기술사가 가장 낮은 거고 기능장이 가장 높은 거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네. 중견기업, 네, 감사합니다. 네.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원래 연구 전담 요원 자격을 확보하고 있었으면 계속 쭉 된다는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별풍당다님, 네, 별풍선 주셔서, 네. 그리고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주 업종인 분들은 자연계 전공자가 아니라도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연구하는 활동 분야이시며 학사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전공, 연구 개발에 전공하셨으면 그대로 인정받지만, 해당 분야가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연구 전담 요원으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전문 학사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일 경우에는 네, 연구 전담 요원으로 가능하고요. 네. 이런 부분 감사합니다. 네, 별풍당당님 감사합니다. 초콜릿도 주셨네요. 네,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은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
그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는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세금을 금액이 측정된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그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연구 인력 개발비에 세액공제 되는 대상이 연구 전담 요원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연구 보조원 및 연구 관리 직원도 다 이 연구 인력 개발비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연구 관리 직원은 참고로 이 대상에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연구 전담 요원과 연구 보조원은 인력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네. 보통 작년에 보니까 12월 30일 날 이게 공고문이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는 1월 달에 지금 내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빨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2월 달에 보통은 평균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빨리 사업 계획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12월 30일 날 2015년도 12월 30일 날 공고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 1월에 사업계획서를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공고문은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사진으로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첨부 파일은 요런 첨부 파일이 있고 제출 서류는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2016년도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인데요. 참고로 이거는 기업의 1.55개, 그러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냐면,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은 지금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에 관해서 다음 모델들, 좀 더 기능이 개선되어 있고, 다음으로 기업에서 다음 먹거리로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제품도 되고 지식 서비스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총 규모는 95억이고요. 품목 지정이라는 게 있고 자유응모라는 게 있는데요. 품목 지정은 보통 이 공고문이 나오기 한두 달 전에, 보통은 10월, 11월에, 지금은 아직 올해는 11월에 나올 예정일 것 같은데요. 품목 지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아니면 품목 지정이 특별하지 않으면 품목 지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 넓은 부분에 대해서 품목 지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좀 특별한 품목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먼저 지정 공모를 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품목 지정은 이제 품목 지정의 예산은 30억 정도가 되고 자유응모는 65억 정도가 되는데, 품목 지정 같은 경우에 한 20개 업체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금액으로 역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품목 지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첨부 파일 1이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의 품목이 나와 있던데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지원 내용은 이제 지원 내용과 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과제당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 65% 이내에 지원해 준다는 거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총 사업비의 35% 중에서 60%를 현금으로 민간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 거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좀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현금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현금을 준비하셔야지만 이 사업에 가능하시더라고요. 현금이 약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지원 기술 개발 아까 1.5억 지원된다는 것과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그 R&D 신청 시 요런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던데요. 네. 네,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첨부 파일에서 어떤 것들이 지원해 주는지 네, 자세하게 또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제가 첨부 파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면 돼요. 네. 주간기업이든 참여기관이든 중소기업이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 및 검토 확인은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가지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을 이게 다 보였던 부분인데요. 거기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리액션을 정말 좋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리고 전문 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고요. 그리고 뭐 개인 사업자도 되고 이거는 법인 사업자도 다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요. 부채 비율은 1000%가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과 감사합니다. 찰스님. 네. 신청 제한 및 지원 제한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가시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올 2016년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았었고요. 네. 보통은 2월 달에 보통 받는 편인데 올해 2016년도는 좀 빨랐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혹시나 뭐 2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아니면 1월 달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회도 보통 신청서를 받을 때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설명회도 개최되었다라고 하니까 혹시나 올해도 된다라면 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SM테크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고 과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출하기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계획서는 파트 1과 파트 2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쓴다라는 부분 함께 보통은 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지금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신청 구비 서류에서 파트 1, 파트 2 그리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를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부분은 그렇게 그냥 파일 첨부하면 되고 뭐 사인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많지도 않고요. 보통 과제랑 똑같이 사업계획서는 크게 파트 1, 파트 2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가 나눠진다는 거. 네, 요거 세 개를 중점적으로 감사합니다. BJ 코테라님 별풍선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제평가 선정 절차는 자격검토는 제가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냈다라면 자격검토는 그 다음 2월에 보통 되는 편이고 대면평가도 바로 별풍당단이 쏘셨네요. 죄송해요. 잘 못 봤어요. 된다는 것과 종합평가는 대면평가 점수 플러스 가점 마이너스 감점 가점은 5점까지가 보통 한도이고 다른 거랑 다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서 배웠듯이 왼손 전략을 준비하셔야지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가점에 보통 벤처나 인노비즈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지만 연구소 이런 것들을 보통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적재산권 적어도 연구 과제에 대해서 출원 같은 거 10개 정도를 보통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들 저희가 공부했듯이 이런 가점들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왼손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일단 연구소 같은 거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특허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인증받는 거라든지 벤처 받는 거라든지 뭐 이노비즈 같은 이런 그런 벤처 기업 확인서 같은 것들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기업의 무슨 몸짱이냐고 하면 이게 정부 정책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야 아니야 라고 했을 경우에 정말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그냥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그 기준에 관한 자격을 보통 몸짱 전략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몸이 건강하게 되게 되면 체력이 좋으니까 정부 지원까지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인정받는 부분이죠. 정량적 평가 사항이에요. 네. 요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네,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정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짱 기본적으로 꼭 정량적 평가에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몸짱 전략은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다 벤처 같은 거 인증받는 것도 몸짱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좌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좌파 우파 상관없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협약 체결은 보통 대명평가가 끝나고 나면 2, 3월에 지금 협약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금이 이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참고로 기술료가 있어요. 10%. 네. 10% 최종적으로 저희가 했던 연구 개발이 성공했으면 성공에 대해서 출연료 10%를 출연금 10%를 기술료로 납부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 제한 및 지원 제한은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겠고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서 성공했다라는 성공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정부의 출연금을 기술료로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걸 그냥 성공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걸 출연금 기술료 납부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신청 제외되는 기업은 주간기업 자격이 없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거죠. 자격이 없거나 지원 목적이냐 분야 지정 분야 품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제 신청이 제한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기개발 기지원 여부는 이제 본인이 선택했던 지원 과제에 대해서 유사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경우나 기존에 먼저 개발되어졌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또 단순 개량이나 조립인 경우에도 이 사업에서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게 지금 단순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되는 게 아니라 개량화나 기능이 추가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고도화라는 개념으로 사용돼서 이 지원 사업에 성공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감일 없이 이런 서류 제출 똑바로 안 하게 되게 되면 탈락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 참여 제한 부분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부도나 폐업했을 경우에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했을 경우에도 이게 확인됐을 경우에도 선정에서 탈락되고요. 설사 선정되었다고 탈락되는 거고,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도 지금 선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주간기업으로서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품목 지정이나 자유 업무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두 가지 되는 어떤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중소기업은 다 가능하세요. 중소기업은 다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품목이 자유형 같은 경우에 어떤 것도 다 되는 거고요. 지정은 10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네. R&D, 네, 액세서리 자영업은 좀 힘들겠죠. 연구소가 있나요? 연구소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영업은 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힘든 거고, 연구소도 준비되어 있고 액세서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이런 부분을 뭐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저변 확대 사업이라고 해서요. 기업에서 이 저변 확대 사업은 제품 공정 개선, 산학연, 창업 성장, 기업 서비스 이 총 4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도 이 그 4종류 중에서 4번 이상 하게 되면 기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 총 4회까지만 저변 확대 사업은 요 4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종류에 대해서 네, 기업은 4번 이상 할 수 없어서 이걸 끝나고 나면 타 사업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 주간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총 2개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이 과제 네 2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2개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2개 지금 하고 있다라면 이 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고요. 1개를 하고 있고 이 과제를 1개를 더 하겠다면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네. 3천만 원 이상 뭐 네, 연구 장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서 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건 뭐 필요하시면 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문의는 요렇게 요런 뭐 네, 전화하시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제가 품목 지정이 있고 자유 응모라고 있는데 지금 품목 지정의 10가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품목 지정 작년에 그 품목 지정됐던 10가지인데요. 이거는 그 매년 바뀐다라고 해요. 네, 어떤 것들이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통 1월에 네, 나와요. 1월에 공고문이 나오고 네, 사업계획서를 내시면 돼요. 네. 3D, AR, VR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1번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내용들은 그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뭐 증강현실이나 안면 인식 같은 기술을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품목 지정은 없고요. 자유 응모에서 액세서리도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리고 IoT 기반 서비스. 네. 그리고 RFID라든지 기반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가까운 거리에 무선 통신 이런 것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 지정된 부분이고요. 요건 30억, 품목 지정이 30억이고 65억의 자유근무의 부분이고요. 네, 뭐 네. IoT 기반, 잠시만요. IoT가 뭐냐면, 잠시만요.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배웠는데요. 그, 무선 개발 기술 같은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네.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같은 거라고 얘기하네요. 네. 저도 이 상세한 기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품목 지정된 단계가 이런 것들이라고 저도 한번 훑어봤어요. 저희도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그 사물의 센서와 통신을 기능을 내장하여서 인터넷에서 연결하여 뭐 기술로 필요한 제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대응 제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들어만 봤던 것 같아요. 네. 김덕수 대표님이 누구죠? 네. 일단 그런 거고요. 디지털 사이니스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뭐, 광고하는 광고판 같은 일종이더라고요.
요즘 뭐 공항이나 호텔 같은 데 보게 되면 세워져 있는 뭐 이렇게 TV 화면 같은 곳에서 그 정보들을 보통 보여주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음식점에 가니까 이걸로 메뉴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통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네,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품목 지정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인식 기반 서비스, 뭐 홍채 기술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어서 오세요. 네, 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뭐 버스 노선 같은 것들이 보통 이 기술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뭐 버스를 누가 어디서 많이 타냐에 따라 버스 노선이 바뀌는 이런 부분을 보통 빅데이터 기반을 뭐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도 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웨어러블 기반 서비스라고 하던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별풍당당님.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라고 얘기해서 금융과 기술이 만나는 것들, 뭐 크라우드, 뭐 모바일 결제 같은 것들이 네,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고요. 뭐 학습 분석 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학습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들이 품목 지정으로 해서 10가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품목, 이런 품목이라고 하면 이거 지정 공모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올 1월에 감사합니다. 네, 네, 공고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2017년 1월에 공고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한번 품목이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말씀드리면 네, 기업 서비스 개발 내용에 대해서 예시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출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뭐 초과 예약 적정 수량 모델링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신청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객실 요금 최적화를 위한 분석, 이런 것들도 네, 지금 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이 과제는 정부에서 1억 5천 출연금도 지원해 주지만, 또 하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잠시만요. 네, 여기 안 올랐네요. 다시 여기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앞으로 돌아가면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R&D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대해서 네, 잠시만 요거 좀 내릴게요. 네, 마케팅 등에 대해서 네, 5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을 내시면 이 사업에 참여되어 있는 신청 참여 프로그램이에요. 선택하셔도 되고,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게 좀 더 필요해요 했을 경우에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해서 경영 관련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니까 네, 멘토링 프로그램도 필요하면 같이 신청하시면 돼요. 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 여부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네,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함께 네, 신청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별풍선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올 1월에 사업계획서 공문이 나오니까 좀 잘 준비하셔서요. 꼭 기업에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품목 지정이나 크게 자유응모나 크게 이제 뭐 이렇게 경쟁률은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잘 준비하셔서 내년 사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